결국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 보면은, 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보면은, 자,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가 무엇이냐. 그들의 니즈가 무엇? 왓이에요, 왓. 그들의 니즈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솔루션을 제공하느냐예요. 물론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갑니다. 경영의 환경도 들어가고요. 4PS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중에 다룰 STP나 또는 어떤 수학 분석들 또는 BCG 매트릭스 여러 가지 요소들이 혼합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니즈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자, 밑에 보면은 이제 관련된 용어들이 나왔는데 로지스틱스는 우리 지난 시간 했어요. 물류에서. 그렇죠? 제품을 이제 원재료를 조달해서 제품을 만들어요. 만들고 이제 소비자한테 쭉 가는 단계에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그 흐름을 관리하느냐를 보는 거고요. 상권이란 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제품을 팔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소비자들의 입지, 소비자들이 가까운 곳에 우리가 입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좀 더 와서 편하게 쇼핑의 즐거움도 얻을 수 있으면서 구매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를 보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 지리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을 얘기하고요. 판촉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어요.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프로모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점포에 왔을 때, 우리 점포 방문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사고 싶어 하는지 사게끔 만들어주는 욕구를 자극시킨다고 하죠. 우리 뭐 예를 들면은 신발이나 이런데 진열되어 있는 진열장들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디스플레이 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빛, 그리고 색채, 그리고 향기, 음악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었고 아, 내가 저 신발을 꼭 사고 싶어 라는 마음을 들게끔 해주게 되는 하나의 도구들입니다. 자, 상품화계, 흔히 말하는 우리 이제 머천다이징, MD라고 얘기하는데 소비자들의 수요를 이제 파악을 합니다. 과연 소비자가 어떠한 제품을 원하느냐를 보게 되는 거죠. 이때 결국 중요한 건 여기서 소비자한테 팔릴 수 있는 제품의 선정이에요. 우리가 기업의 입장에서 아, 이거 만들면 팔리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욕구를 파악하나요? 거기에 부응할 수 있는 제품. 즉, 팔릴 수 있느냐 없냐. 여기에 니즈를 먼저 파악하고 나면 우리가 팔릴 수 있는 제품이 있겠죠.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품화 계획. 그러니까 제품을 상품화시키고 소비자들 시장에 두고 프로모션을 해갖고 아, 이런 제품이 있다. 소비자들이 이거 꼭 사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끔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환경 분석. 우리가 이미 벌써 1과목에서 얘기가 많이 됐었던 분야입니다. 자,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시험이 또 다시 나오고 있어요. 볼게요. 기업은요,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하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 둘러싸여 있어요. 오늘과 내일과 열흘 후에는 분명히 경영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국제 유가나 어떤 이런 부분들의 환율의 변화에 의해서도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활동은 우리가 흔히 환경을 크게 보면 이제 미시적 요인, 거시적 요인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주로 거시적 요인, 크게 말하면 우리 이제 외부 환경이 되는 거죠. 내부 환경은 미시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뻔해요. 어떤 요소와 요소가 어느 환경에 속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 이미 다 답은 알고 있어요. 벌써 많이 다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표를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자, 표가 보면은 되게 뭐 그림도 있고 글도 많은데 정리하면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거시적 요인은 외부 환경, 즉 뭐예요? 기업이
함부로 통제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기업이 함부로 임의로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소비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럼 얘들은 어때요? 반대로 기업이 통제가 가능한 요소들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자, 외부 환경에 우리가 뭐가 있죠?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자, 보면은 뭐가 있냐? 이것만 알면 돼요, 사실은. 사회, 뭐 지난 시간 했지만 문화, 정치, 경제, 법, 기술이 대표적입니다.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 내부는 기업이 통제가 임의로 가능한 것들인데 중간상들 또는 주주, 고객. 자, 요 내용과 표를 정리하면 딱 요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기업이 소비자들을 이제 경영을 함에 있어갖고 어떤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들, 경제, 법을 함부로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소비 심리나 어떤 문화적인 것들, 명절이나 이런 거 관련된 것들도 기업이 자, 명절에는 앞으로 음식을 하지 말어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함부로 기업이 손을 댈 수가 없는 영역이다. 하지만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니고 작은 의미로 봤을 때는 가능한 것들. 기업이 만약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유통이나 물류에 있어서 중간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들을 이제 관리함에 있어서 만약에 소비자한테 주는 서비스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아, 뭔가 소비자가 불만족스러워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들하고 거래를 맺고 있는 중간상들, 특히 유통업자, 수송, 보관, 하역 등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의 거래를 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주 마찬가지입니다. 고객 마찬가지야. 우리가 목표 잡았던 고객들이 안 사. 그럼 우리 제품이 뭔가 문제가 있던지 고객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타겟을 바꾸자. 고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즉, 기업이 함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다. 내부 환경. 하지만 외부 환경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손을 대기가 어려운 영역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 분석에서는 여러분들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을 무엇이 있다는 건 무조건 첫 번째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죠. 기업이 통제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를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